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준비를 좀 안 했었던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워낙 또 세상이 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호신술 같은 거 유행하고 있잖아요. 많은 여자분들 이거 호신술 많이 배우죠. 그래서 이런 걸 뭐 셀프 디펜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안 들어본 그러한 무술을 먼저 준비를 했는데 특공 무술이라고도 하는 크라브마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크라브마가? 남자분들은 크라브마가 하면 뭔가 아픔이 느껴지는, 제가 크라브마가에 관련된 훈련을 몇 개 영상을 봤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특공 무술하는 부대에서도 크라브마가 훈련을 하고 막 칼을 가지고 막 촉촉촉촉 이렇게 하고, 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려서 스샷을 따봤는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꼭 낭심 공격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걸 완벽히 숙지를 하면 그런 남자 치안이나 불량배들이 나타났을 때 정확히 가격할 수 있는, 그래서 크라브마가의 핵심 기술이 낭심차기가 아닌가. 그리고 칼로 막 이제 진짜 일격을 하고 이제 진짜 이 상대방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약간 공격형 호신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라브마가에 흠뻑 빠졌는데요. 자, 어쨌든 이 크라브마가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얘기를 해본다면, 크라브마가의 창시자는 바로 이미 리치 템필드입니다. 짜잔. 자, 이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미 막 이런 격투기 기술, 스트리트 파이터적인 여러 가지를 아버지로부터 배웠었고, 호신술도 배웠다고 하는데, 이분은 헝가리 출신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인데요. 막 복싱, 레슬링, 그리고 뭐 체조, 이런 식의 체육적인 거를 이미 타고난 운동신경,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미 그런 쪽에 운동신경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피지컬도 괜찮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배워왔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다른 경찰관들한테 돌아가면서 이런 호신술, 전투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이제 싸움에 아주 능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크라브마가를 어떻게 창시하게 됐냐면, 그 헝가리 그 위치 자체가 좀 아주 동유럽에서 좀 혼란의 시기, 격동의 시기였던 거죠. 그 시기가 이제 브라티슬라바라는 곳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동유럽의 막 전쟁과 그 파시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무솔리니의 파시즘이나 나치의 그 나치즘이 반유대인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무술을 이제 만든 거죠. 근데 그 무술 중에서도 다양한 무술의 가장 효율적인 동작과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또 상대방에게 일격을 가하는 그 수많은 가장 효율적인 그 동작들을 가지고 이 할아버지께서 바로 이미 리치 템필드 이 사람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얻게 되죠, 땅을. 팔레스타인들이 원래 살고 있었지만 1948년 이제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군대를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경찰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범 조교로, 완전 그 수석 교관으로 활동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나 이스라엘 경찰 그런 사람들한테 크라브마가를 계속 전수해 줬다고 합니다.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아주 오래된 전통의 그런 무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태권도라던가, 뭐 일본의 가라데라던가, 뭐 브라질의 주짓수 이런 거랑은 또 다르게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무술이나 격투기 그런 것에 장점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만든 좀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 그런 특공무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라브마가는 유튜브에 보면 많은 동작들이 있으니까 직접 눈으로 보시면 이런 무술이구나 하고 좀 와 닿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호신술로는 아주 적합한 그런 무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크라브마가의 어원을 본다면, 크라브마가는 히브리어인데요.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접촉 전투, 바로 컨택트 컴뱃라는 건데, 아무튼 들러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멀리서 싸우는 그런 원딜이 아니라 들러붙어서 접촉 전투라는 건데, 크라브마가가 히브리어로, 꼬부랑꼬부랑 히브리어로 크라브가 전투고 마가가
접촉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 전투.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막 일격을 가하러 왔을 때, 총을 쏘려고 할 때, 나를 칼로 찌르려고 할 때, 그거를 막으면서 접촉해서 이기는 그런 전투라는 거죠. 접촉. 근접 격투술. 현대용어로는 근접 격투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접 격투술 혹은 근접 방어술. 요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크라브 마가 협회는 어쨌든 이 이미 리지 템필드가 이제 창시하고 나서 그의 제자들로 인해서 막 퍼져나갔고, IKMA 코리아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리 크라브 마가 협회, 줄여가지고 IKMA라고 하는데요. 2016년부터 우리나라의 특전사에게도 이 크라브 마가를 이렇게 시스템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고 시범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특공 무술에 조금 더 위협적인,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방어 능력을 나타내는 뭐 그런 무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크라브 마가란 이스라엘에서 뭐 대표적인 이스라엘 격투 무술로 유명한데요. 좀 실생활을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괴한이 나한테 뛰어들었다, 아니면 무슨 폭력배가 나한테 막 들러붙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생존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그런 거에 발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 크라브 마가의 가장 큰 장점이, 기존의 전통적인 무술은 유도는 붙들고 이렇게 엎어치기 뭐 이런 거 하고, 씨름은 삿발을 잡고 뭐 이렇게 엎고 뭐 그런 식의 각각의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크라브 마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다양한 기술을 모두 사용한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스타일로 또 새로운 동작과 새로운 그러한 크라브 마가도 나타나고 있고,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크라브 마가 지도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 무술보다는 이 신상의 위험 상황을 좀 대처하기 위한 자기 방어 시스템으로 크라브 마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크라브 마가는 되게 많은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복싱, 무에타이, 칼리 아르니스, 영춘권, 절권도, 사바테, 가라테, 유도, 레슬링, 아이키도, 브라질리안 주짓수, 삼보 등등등등 정말 많은 그 무술들이 그 안에 녹아 있고, 그 무술 동작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유리한 걸로, 막 따라하기 힘든 자세보다도 쉬우면서도 상대방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고 방어에 유리한 그러한 동작들로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사실 상대방이 막 때리고 나를 그랬을 때 막 어지럽고 정신없으면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딱 공격을 했을 때 조건 반사적으로 딱 나올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기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조건 반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해요. 놀라운 특공 무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이 크라브 마가 자체가 좀 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뭐 예를 들어 무에타이나 태권도나 이런 거는 막 대회도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지만, 크라브 마가 자체는 이게 좀 생존을 위한 그런 특공 무술이고, 뭐랄까 그 좀 사람을 결국에는 죽이는 뭐 이런 식의 살겠다는 그런 무술이기 때문에 뭐 그런 대회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호신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크라브 마가는 최근에 알아봤더니 여자분들이 이렇게 여성 호신 훈련으로도 뭐 우먼 크라브 마가 이래서 교육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남자가 이렇게 때렸을 때 어떻게 막으며 어떻게 일격을 가할 건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호신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내가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되게 부득이한 상황이야. 이제 막 궁지에 몰렸어. 그러면은 그냥 정말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크라브 마가에서는 칼을 든 상대가 공격을 한다면 팔에는 상처를 입을지언정 이제 목이라던가 이 심장 부분이라던가 급소를 팔로 막는 거죠. 팔로 막으면서 칼이 여기에 찔렸을 때 그 칼을 뺏고 어떻게든지 급소를 치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약한 상대가 이제 어느 정도 싸움을 잘하는 상대를 제압하려면 결국에는 기승전 급소.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 경찰에서 여성 호신술에 관련된 그런 책자에서 실제로 읽었거든요. 그 무슨 이런 성추행범을 만나거나 이랬을 때 결국 급소를 이제 발로 차면 좋겠지만, 발로 차는 건 사실 실수할 경우가 많잖아. 한 번도 발차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남성의 급소를 어떻게 한 방에 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뜯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나와 있었거든요. 뭐 유혹을 한 뒤 물어뜯어라. 그래서 뭐야, 물어뜯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유혹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식으로 진짜 그 낭심을 물어 뜯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아무튼 방울 거기를 물어 뜯어라 그런 식으로 진짜 그런 경찰 책자에 써 있었습니다. 호신 그런 거에.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여자들도 이런 식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무술을 배우는 게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학교에서도 이런 여학생들한테 물론 남학생들도 자신을 보호해야 돼서 남학생들도 배우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남녀 모두 체육 시간에 좀 돌아가면서 이런 식의 특공 무술을 배워서 이제 그런 돌발 상황에 탈출할 수 있게끔 스스로 자신을 지키게끔 그런 무술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중에 꼭 크라브 마가를 직접 배워보는 그런 콘텐츠 방송을 해보고 말 겁니다. 나중에 좀 코로나 지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크라브마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 김명화 관장님이셨습니다. 이 김명화 관장님의 실제 인터뷰를 2019년에 한 걸 따고 그걸 보면서 제가 크라브마가를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몸매가 이게 진짜 짱짱하게 생기셨네요. 이 김명화 관장님은 원래 특공 무술을 주로 이제 가르치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12년 동안 군 생활을 했고 특전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공무술 시범을 많이 했는데 좀 특공무술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대요. 뭔가 좀 아쉽다. 여기에 더 접목시킬 만한 무술이 없을까. 그런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2012년에 크라브마가 이런 본격 시범을 보고 나서 매료되어서 저것이 특공무술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크라브마가의 이제 매력을 느끼고 이제 이분이 2014년도에 전역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로 떠났다고 합니다. 직접 크라브마가를 전수받기 위해서. 열정이 아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막 이스라엘 언어도 못하는데 다행히 영어를 거의 다 쓰고 있어서 이제 진짜 그냥 생존 영어로 이제 몸으로 배우셨다고 하고 지금도 1년에 거의 6개월 정도씩 매년 가서 크라우마가를 직접 배워오고 새로운 크라우마가 기술을 전수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이 전파해 주신 대표적인 관장님이신데요. 이분한테 한번 배워보면 얼마나 좋을까. 자, 어쨌든 이분은 원래부터 학창시절 때부터 태권도를 하셨던 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복싱과 특공무술을 하셨던 분인데 거기서 이제 크라브마가를 접목시켜서 같이 하시는데 크라브마가의 매력은 어떤 품새, 태권도는 얍 이런 품새가 있잖아요. 품새나 정해진 틀이 없대요. 그런 상태에서 좀 정형화된 틀이 없는 상태에서 돌발적인 부분에 강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얘기하셨고 이 크라우마가도 나름대로 띠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무슨 띠를 찾죠? 블루, 그쵸? 파란 띠를 찾잖아요. 요 띠는 조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도 있는데 태권도에도 띠가 있잖아요. 자, 크라브마가 입문자는 이제 화이트, 그 다음에 이제 햇병아리, 옐로우, 좀 진해지면 오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다음에 블루고, 블루도 매우 높은 등급입니다. 이분이 지금 블루 등급이니까요. 그럼 그 위에도 2등급이 더 있는데, 브라운이 있고, 가장 초고 등급은 역시 검은띠. 검은띠가 가장 최고 등급. 그럼 이 벨트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제 띠를 주느냐. 그거는 랜덤으로 날아오는 발차기를 얼마나 잘 막고 공격할 수 있느냐라는 테스트를 하고요. 그러면서 상위 벨트를 주고 막 나중에는 레벨업 해가지고 칼을 든 상대를 막아내고 막 총을 든 상대를 막아내고 이러면서 검은 띠를 딴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크라우마가 다 따고 나면은 웬만한 강도 이분 집에 막 강도 들었어. 걔는 그냥 망한 거죠. 아주 제대로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크라우마가에 보면은 이제 칼든 남성을 제한하는 이런 훈련이라던가 아니면 근접거리에서 총을 든 그런 상대를 막는 기술. 이분도 김명화 관장님이에요. 탁탁탁탁 막 영상 보면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하지 않고 딱딱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데 저는 크라우마가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좀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고 그 위급 상황에서도 나는 여러 번 연마했고 연습했으니까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사실 개구리도 밟으면 깨굴? 이 말이 맞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다 해야 되잖아. 어차피 죽을 거 얘한테 상해라도 입히고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운 좋으면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덤비면은 이 크라우마가라는 기술까지 알고 있다면은 그래도 좀 우리가
생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서 뭐 몇 가지 얘기를 뭐 해드린다면 이 크라브마가의 장점은 이 관장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제 충분히 자기 방어 시스템으로 너무 좋은 그러한 특공 무술이고 크라브마가 PPL인 것 같아. 그래서 생각보다 격하고 이게 거친 무예지만 이제 되게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무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무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크라브마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크라브마가를 실제로 영화에서 크라브마가가 나온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아 그거였어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영화 이너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엉덩이가 예쁜 그 제니커 로페즈가 원래 이제 남편한테 끊임없이 맨날 남편의 그런 폭력을 당하는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배우는 무술로 크라브마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되게 지속적인 그런 데이트 폭력이나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그런 여성들에게 뭔가 이제 국가가 이거를 좀 크라브마가를 알려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뭔가 너도 좀 맞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제대로 패주면은 그 남자도 싸움 잘하는데 이러면서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약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성의 호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 시리즈 너무 유명하죠. 본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이 싸울 때 쓰는 그 기술도 크라브마가라고 합니다. 헉, 진짜? 아무튼 제임스 본 뭐 시리즈 뭐 본 프라이머시 뭐 본 뭐저저저 거기에 다 나왔던 그런 저런 운동이 그런 무술이고요.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솔트에서도 안젤리나 졸리가 실제로 했던 무기. 되게 인정사정 없는데 여기서 막 다 눈을 막 찌르고 막 그렇게 한 그 영화 봤었거든요. 여기서도 이게 크라브마가. 근데 진짜로 근데 호신으로 할 때는 인정사정 봐주면 안 돼. 우리 친척 언니가 50대신데 진짜 그런 불량배가 막 술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걸었을 때 어떻게 이기셨냐면 귀를 이빨로 뜯어버리셨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그 남성분이 더 많이 다쳐서 막 자기 방어로 하기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귀를 이렇게 반 뜯으셨다고 하던데. 아무튼 이런 정신이 크라브마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잭 리처에서 나오는 잭 리처 영상 어딨냐. 어쨌든 여기. 잭 리처에서 여기 보면은 이 톰 크루즈가 그 악당하고 처음 만나자마자 낭심을 가격하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크라브마가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좀 독특한 무술을 써요. 근데 실제로 그 무술은 이게 이름이 KC 파이팅이라고 해가지고 KC 파이팅 메소드는 스페인 뒷골목 싸움에서 썼던 그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앞부분에서 여기 막 그 낭심을 차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크라브마가의 기술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바로 테이큰입니다. 이 테이큰에서 리암 니슨이 그 악당들이라고 싸웠다. I kill you. 내가 너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그 딸을 찾겠다는 그 유명한 그 영화에서도 바로 리암 니슨이 크라브마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아주 심심치 않게 그런 격투무술이 보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막 홍콩 격투신 보시다가 격투신이 약간 동양적인 것 같으면서 되게 좀 잔인하고 인정사정 보지 않은 그런 무술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바로 크라브마가인 것 같은데 원빈에서래 아저씨에서 원빈이 사용했던 그 무술 막 칼로 막 촉촉촉촉 막 한 번만 찔러도 될 거 되게 여러 번 팍팍팍 되게 잔인무도했던 그게 여기서도 크라브마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구나. 매력적이야. 자, 그리고 약간 동양적인 부분도 좀 있는데요. 이 매트릭스에서 너무 유명한 무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피어스한테 뭐 쿵푸도 배우고 가라데도 배우고 그러면서 크라브마가 기술도 배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뭐 영화에서도 엄청나게 크라브마가 많이 나오고 뭐 우리 그 영화 동창생 이건 보지 못했는데 이 빅뱅의 최승연도 4개월 동안 크라브마가를 뭐 연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 영화 못 봐가지고. 그거 말고도 미드 24시나 엘리어스 같은 미드에도 많이 나오고 오시안 드라마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조동혁 씨가 악당으로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도 크라우마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각종 채널이나 이런 데서도 크라우마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이 크라우마가 부분에서는 제일 웃겼던 게 바로 심슨이었어요. 짜잔. 이 심슨에서도 이 심슨이 이게 시즌 몇이더라? 시즌 20이에요. 시즌 16화에서 심슨 가족이 이스라엘을 놀러 가는데 그 이스라엘에 그 이제 성지순례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또래 여자아이 돌리를 만나는데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트는 가라데로 응수를 했는데 이렇게 탁탁. 근데 이제 이 돌리가 이제 그 심슨의 그 소중한 부분을 계속 차니까 내 거 좀 그만 차 이랬더니 그거를 차는 게 없으면 크라우마가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 낭심 가격이 크라우마가에서는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군요. 네. 심형이 싫어하는 그러한 크라우마가. 자,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곳에서 크라우마가가 그래도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크라우마가 검색해보면은 여성 호신술, 생활 속 크라우마가, 민간 크라우마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이런 체력 훈련도 하면서 호신술로 좀 되게 많이 뜨고 있는데요. 크라우마가 관련해서 실제로 크라우마가 배웠다라는 이 연예인 예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얀색 진짜 봉고차가 어서 타라고 강제로 태우려고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겨우 도망을 갔는데 그때 너무 좌절감을 느꼈대.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한 대도 때리지도 못하고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라고 깨닫고 차라리 이렇게 있을 바에는 내가 호신술을 배우자 해서 배우게 된 게 크라우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은도 이제 낭심을 제대로 때리는 그런 부분을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요즘 워낙 또 세상이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신술로 배우면 어떨까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가 느껴졌는데 최근에는 뭐 키즈 크라브마가, 우먼 크라브마가 이래가지고 그 내용 이제 그런 학원이나 그런 데서 홍보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여성과 아이들이 좀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생애 최초에 처음으로 배우는 격투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고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기술. 아이들은 아무래도 키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발차기 정도로 많이 알려주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그런 뭐 젖뜯기, 뭐 눈알 찌르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양한 방어 기법을 배우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크라우마가는 격투 기술뿐만이 아니라 마인드적인 부분. 내가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생존 기술로 좀 자존감을 되게 많이 높여주고 그 위기 상황을 좀 통찰력을 키울 수 있대요. 위기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나는 크라우마가를 배웠기 때문에 수많은 이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위기 상황의 통찰력을 좀 약간 침착하게 해주는 그런 거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 수양을 키우는 게 크라우마가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좀 찾아보면서 우리나라는 요즘 어떤가 이러면서 외국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부터 셀프 디펜스 프로그램을 학교나 단체에서 상용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신술이 잠시 경찰이 와서 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잡아서 이렇게 맺히고 그걸 봤는데 사실 남자가 뒤에서 잡았는데 어떻게 맺혀? 안 되지. 얍 이러다가 하지마 막 이렇게 더 맞잖아요. 좀 제대로 된 진짜로 할 수 있는 내 체격과 내 상황에서 진짜로 할 수 있는 그런 특공 무술을 좀 배워오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교양 체육의 일환으로 외국에선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실제로 크라우마가 테크닉을 이렇게 좀 배우기도 한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도입이 시급하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태권도, 뭐 유도, 크라우마가, 뭐 주짓수 이런 사람들의 사범들이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좀 기술을 알려주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크라우마가 그런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것도 막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제 여자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막 전기 충격기 갖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거보다 그거 찾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 몸에 진짜 이렇게 호신술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남자분들이나 뭐 다 마찬가지로. 자, 아무튼 오늘은 무술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크라브마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의 뭐 크라브마가 PPL 수준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또 제가 크라브마가한테 뭐 돈을 뭐 받고 이런 거 생각하실까봐 나중에 주짓수나 가라데나 뭐 우리나라 태권도 다양한 무술도 돌아가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전으로 제가 배워보는 그런 콘텐츠도 조만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콘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